키키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뒤뚱뒤뚱 걸었어요. 용감이도 키키를 따라 뒤뚱뒤뚱 걸었고요. 농장 동물들이 그런 용감이를 보고 키키 때문에 웃었어요. 키키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골고루 먹기 훈련. 이번에는 키키가 마른 풀과 옥수수를 잔뜩 가져왔어요. 용감이가 좋아하는 사과와 당근도 있었지요. 우와, 이걸 다 먹으라고? 물론이지. 골고루 잘 먹어야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 용감이가 허겁지겁 먹자 키키도 입맛을 다셨어요. 나도 살짝 맛 좀 볼까? 세상에, 말없이 한참 먹기만 하더니 키키의 배가 산처럼 볼록해졌어요. 앞만 보고 달리기 훈련. 용감이, 넌 달릴 때 두리번거리는 게 문제야. 내가 네 등에 올라가 눈 양옆을 가릴 테니 넌 저 앞에 느티나무만 보고 달리는 거야. 용감이가 키키를 등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겁이 난 키키가 그만 용감이의 눈을 날개로 가려버리고 말았지요. 아, 키키,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코, 미안. 하루는 키키가 커다란 사과자루를 낑낑대며 들고 와서는 용감이의 등에 실었어요. 용감이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등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키키, 내 힘이 점점 세워지나 봐. 사과자루가 하나도 안 무거워. 용감이는 기뻐서 온몸이 땀 범벅이가 될 때까지 달렸어요. 통나무 뛰어넘기 훈련. 훈련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특히 통나무 뛰어넘기 훈련은 눈앞이 아찔했지요. 잘못 뛰어서 통나무 위에서 구르면 어떻게 하지? 네가 높이 뛰어오르면 문제없어. 용감이는 통나무 더미를 거뜬히 뛰어넘었어요. 키키는 통나무를 계속 쌓아 올렸지요. 펄쩍! 통나무 더미가 점점 높아질수록 용감이는 더욱 힘차게 발돋움을 했어요. 헤엄치기 훈련. 아주 잘했어, 용감아. 이제 마지막 훈련이야. 키키는 용감이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물속에서 발을 빠르게 움직이면 다리 힘을 기를 수 있어. 내 다리를 봐. 너보다 짧지만 아주 튼튼하잖아. 용감이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키키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내 앞으로 다리를 빠르게 휘저으며 헤엄을 치더니 어느새 키키보다 앞서서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지요. 키키, 정말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들판으로 나가서 마음껏 달려볼까? 용감이는 키키를 등에 태우고 바람을 가르며 달렸어요. 시원한 바람에 갈기가 휘날렸어요. 다그닥 다그닥 말발굽 소리도 울려 퍼졌지요. 용감아, 마치 내가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아. 키키는 용감이의 등 위에서 두 날개를 활짝 펼쳤어요. 둘은 초록 농장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힘차게 달렸어요. 드디어 초록 농장에 달리기 시합 날이 되었어요. 용감이는 시합을 앞두고 무척 긴장했지요. 키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넌 훌륭하게 해낼 거야. 키키가 오른쪽 날개를 들어 올리자 용감이는 온 힘을 다해 달렸어요. 세상에, 내가 1등이야, 1등! 용감이가 모두를 제치고 당당하게 우승을 했어요. 내일은 도시에서 열리는 경주대회에 나갈 거예요. 물론 든든한 친구 키키와 함께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 아, 목말라서. 목말라? 목말라. 오늘은 그만 물 먹고 잘까? 너무 많이 읽으면 내일 읽을 책들이 없잖아. 유진아, 여기 물 먹어. 일로 와, 일로. 흘리지 않게.
이거 다 번데. 초원을 지키는 기린 아저씨. 기린 아저씨가 초원을 지키나 봐. 태양이 이글거리는 평화로운 초원의 한낮이에요. 얼룩말과 타조들이 기린 아저씨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기린 아저씨, 아저씨는 키가 커서 좋겠어요. 허허, 키가 크다고 언제나 좋은 건 아니란다. 기린 아저씨는 높은 나무에 잎을 따먹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폈어요. 그때 저 멀리 나무 그늘에서 사자들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얘들아, 이제 슬슬 사냥을 시작해볼까? 사자들은 서로 눈짓을 보내며 풀숲 뒤로 조심스레 움직였어요. 아, 사자가 나타났어. 어서 도망쳐. 사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기린들이 먼저 알아채고는 긴 다리로 공중공중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룩말과 타조들도 뒤따라 도망쳤지요. 딱딱딱딱딱딱. 사자들이 그 뒤를 쫓았지만 흙먼지만 뒤집었을 뿐이었어요. 에이, 기린 녀석 때문에 도망쳤잖아. 그때 무리에서 벗어난 새끼 타조가 눈에 띄었어요. 사자 한 마리가 슬그머니 다가가 앞발로 새끼 타조를 덥석 잡았지요. 에구머니나 사자님, 컬럭컬럭컬럭, 전 몹쓸병에 걸려 무리에서 쫓겨난 타조예요. 새끼 타조가 갑자기 앓는 소리를 했어요.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만 난 너처럼 작은 타조보다는 기린을 먹고 싶어. 기린을 잡게 도와준다면 널 놓아주지. 새끼 타조는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기린도 밤에는 잠을 자겠죠? 그때 확 덮치면 되지 않을까요? 잘 때? 옳지, 그렇구나. 사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사자는 기린이 잠들기만 기다렸어요. 그 옆에서 새끼 타조는 꾸벅꾸벅 졸았지요. 밤이 새도록 기린들은 잠을 자지 않았어요. 해가 뜰 무렵이 되어서야 살짝 눈을 감았지요. 사자는 이때를 틈타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움찔! 몇몇 기린이 눈을 뜨더니 사자를 보고는 불이 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에이, 기린은 왜 잠도 안 자는 거야?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사자가 새끼 타조를 향해 발톱을 세웠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그럼 기린이 물을 마실 때 덮치세요. 새끼 타조는 급히 다른 방법을 내놓았어요. 물을 마실 때? 기린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봤는데 엉덩이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고꾸라지겠던걸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기다려보자. 사자는 풀숲 뒤에 숨어 기린들이 물을 마시러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린이 올까봐 배가 고파도 잠이 와도 꾹 참았지요.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기린은 나뭇잎만 뜯어 먹을 뿐이었어요. 새끼 타조는 사자의 눈치를 슬슬 살폈어요. 오늘은 틀림없이 물을 마시러 올 거예요. 사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 녀석 날 속였지? 사자는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어요. 살려주세요. 타조 살려. 새끼 타조는 힘껏 도망쳤어요. 새끼 타조가 위험해. 마침 근처에 있던 기린 아저씨가 사자에게 쫓기는 새끼 타조를 보았어요. 기린 아저씨는 공중공중 달려와 긴 다리로 사자를 뻥 걷어찼어요. 새끼 타조야, 괜찮니? 기린 아저씨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새끼 타조는 미안한 마음에 기린 아저씨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새끼 타조는 기린 아저씨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기린 아저씨 어디 가세요? 물 마시러 간단다. 요즘처럼 비도 내리고 나뭇잎이 많을 때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든. 그런데 오늘은 너무 더워서 물을 마시고 싶구나. 새끼 타조는 그동안 기린들이 물을 마시러 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기린 아저씨가 물가에 도착하자 앞다리를 쩍 벌리면서 긴 목을 천천히 숙였어요. 그리고는 꿀꺽꿀꺽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키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지. 이 엉성한 자세 때문에 우리 기린은 물 마실 때가 가장 위험하단다. 새끼 타조는 뜨끔했어요. 아저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위험할 뻔했어요. 새끼 타조는 기린 아저씨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아저씨, 제가 망을 볼 테니 편하게 물 드세요. 기린 아저씨가 그랬던 것처럼 새끼 타조는 목을 쭉 빼고 망을 보았어요. 또다시 사자를 만난다면 기린 아저씨처럼 두 발로 뻥 차버리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기린은 엄청 키가 크지. 사자보다 더 커, 기린. 봐봐 여기 사자가 막 쫓아다니는 사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린이 이렇게 커. 그럼 뒷발로 뻥 차겠지? 이거 마지막으로 읽자. 안 돼. 이만큼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토다미. 깡충깡충 휙휙 숲속에 사는 토다미는 달리기 선수 같아요. 빠르기로는 누구도 토다미를 따라갈 수 없지요. 소풍을 갈 때도 맛있는 열매를 찾으러 갈 때도 토다미는 맨 앞에 서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곤 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발이 빠른 토다미를 부러워했어요. 토다마, 넌 무섭지도 않니? 친구들은 늘 앞장서서 뛰는 토다미가 신기했어요. 무섭긴 난 하나도 안 무서워. 토다미는 용감한 척 큰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기다란 귀는 쫑긋, 커다란 눈은 두리번, 작은 코는 킁킁킁, 항상 주변을 살폈어요. 숲속에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솔솔 퍼졌어요. 아, 달콤한 산딸기 냄새. 친구들은 침만 꼴깍 삼킬 뿐 산딸기 밭에 갈 수 없었어요. 욕심쟁이 곰이 산딸기 밭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용감한 토다미와 함께 가면 되지 않을까? 친구들은 모두 토다미를 쳐다보았어요. 토다미는 코를 실룩실룩, 귀를 까딱까딱. 그래, 내가 앞장설게. 가자. 토다미는 산딸기 밭에 도착하자 귀를 쫑긋 세웠어요. 드르렁 곰이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다미는 숨어있는 친구들에게 손짓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산딸기를 따먹었어요. 우와, 정말 달콤하다. 친구들은 맛있는 산딸기를 실컷 먹었어요. 하지만 토다미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다미가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쫑긋했어요. 곰이 부스스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키, 큰일 났다. 모두 도망쳐. 하지만 친구들은 산딸기를 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누구야 내 산딸기 밭에 들어온 게? 잠에서 깬 곰이 성을 내며 달려왔어요. 얘들아, 곰은 나한테 맡기고 어서 도망쳐. 친구들은 토다미를 남겨둔 채 헐레벌떡 달아났어요. 조그만 게 겁도 없이. 곰이 토다미를 잡으려는 순간 토다미는 껑충 뛰어 재빨리 산비탈로 올라갔어요.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곰이 가까이 쫓아오자 비탈길을 오르던 토다미가 갑자기 휙 방향을 바꾸었어요. 곰도 따라서 방향을 바꾸다가 그만 벌러덩 넘어졌어요. 토다미와 친구들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지요. 곰은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창피하고 화가 났거든요. 감히 내 산딸기를 훔쳐먹다니. 곰은 산딸기 밭을 보며 씩씩거렸어요. 토끼 녀석만 없었다면 여기를 넘보지 못했을 거야. 곰은 토다미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곰은 나무 뒤에 숨어 토다미를 기다렸어요. 마침 토다미가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오는 게 보였지요. 한 번 뛰고 엎어질락 말락, 또 한 번 뛰고 쓰러질락 말락. 올라갈 때는 깡충깡충 잘 뛰던 토다미가 내려올 때는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이에요. 이제 알겠군. 친구들 앞에서 창피 좀 당해봐라. 곰은 히히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토다미와 친구들이 숲에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토다미와 친구들을 내리막길로 몰았어요.
놀란 친구들은 쪼르르 내려 도망치는데 토다미만 그 자리에 멈추어 머뭇거렸어요. 곰이 웃으며 토다미에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토다미가 곰을 향해 휙 돌아섰어요. 곰이 깜짝 놀라 머뭇거리는 사이 토다미는 곰의 다리 사이로 재빠르게 도망쳤어요. 그러고는 좁은 바위 틈에 몸을 숨겼지요. 거기 숨겠다고? 곰은 끙끙대며 바위를 밀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바위 앞에 서서 토다미가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친구들은 토다미가 걱정이 되어 다시 돌아왔어요. 저기 곰이 있어. 토다미가 저 바위 틈에 숨었나봐. 욕심쟁이 곰아, 우리는 또 산딸기 밭에 갈 거다. 메롱. 친구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곰을 놀려댔어요. 약이 바짝 오른 곰이 친구들을 향해 돌아서자 토다미는 바위 틈에서 나와 잽싸게 도망쳤어요. 야호! 토다미가 도망쳤다! 친구들이 소리치며 우르르 달아났어요. 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곰은 너무나 창피해서 숲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곰이 이사를 가나봐. 친구들은 보따리를 둘러맨 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는 산딸기 너희 다 먹어. 어깨가 축 처진 곰을 보자 친구들은 어쩐지 미안했어요. 산딸기를 몰래 따먹어서 미안해. 토다미가 머리를 긁적이며 곰에게 사과했어요. 아니야. 나 혼자 산딸기를 차지하려고 해서 미안해. 곰도 토다미와 친구들에게 사과했어요. 곰아, 우리랑 같이 놀래? 토다미와 친구들이 곰에게 소원을 내밀었어요. 좋아, 다 같이 산딸기를 먹고 나서 술래잡기 하자. 숲속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답니다. 너무 졸리다 정리하지. 내일 읽자. 안 돼. 그럼 마지막 한 권. 안 돼. 너무 힘들다. 마지막 한 번 읽고 나머지는 내일 또 읽자. 너무 많이 읽었어. 지금 너무 졸리고 힘들어. 알겠지? 안 돼. 계속 읽어. 부탁할게 경민아. 제발 부탁할게 경민아. 제발 부탁이. 제발 부탁할게 경민아. 나도 엄마라고. 황금색 깃털이 멋진 암탉 황금이와 하얀 깃털이 눈부신 오리 하양이는 친구예요. 통통한 지렁이를 잡아먹을 테야 황금이가 종종종 들판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럼 난 물방개를 잡으러 가야지. 하양이는 뒤뚱뒤뚱 연못으로 향했지요. 그러고는 해가 지면 나란히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황금이가 이상해졌어요. 한낮이 되어도 움직이질 않으니 말이에요. 황금아, 우리 놀러 나가자. 하양이가 황금이의 둥지로 다가가 소리쳤어요. 쉿, 난 지금 알을 품고 있어. 곧 엄마가 될 거야. 뭐 엄마가 된다고? 하양이는 혼자 산책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도 엄마가 될 테야. 하양이도 알을 낳아 품기 시작했어요. 놀러 나가고 싶어도 꾹 참고 배가 고파도 꾹 참았어요. 시원한 연못에서 헤엄치고 싶어도 엄마가 될 생각으로 꾹 참았지요. 며칠이 지나다 하양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 놀다 와야지. 하양이는 곧장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개골 저리 가. 하양이가 연못가로 헤엄쳐가자 개구리가 소리쳤어요. 아이 깜짝이야,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되려고 알을 낳고 있단 말이야. 우와, 너도 알을 품는 거니? 아니, 따뜻한 햇살이 나 대신 품어줄 거야. 하양이는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와 해가 잘 비치는 곳으로 알들을 옮겼어요. 하양아, 알을 품지 않고 뭐하니? 황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따뜻한 햇살이 알을 품어준대. 개구리가 그랬어. 넌 개구리가 아니잖아. 알을 품지 않으면 아기가 나올 수 없을걸? 곰곰이 생각하던 하양이 머릿속에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양이는 암탉 까마귀의 둥지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며칠 전부터 까망이도 알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하양이는 졸고 있는 까망이의 둥지에 슬며시 자신의 알들을 넣었어요. 그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연못으로 향했지요. 아가들아, 얼른 나와서 엄마랑 연못에 가자. 하양이는 까망이의 둥지 곁을 서성이며 까망이 몰래 속삭이곤 했어요. 벌써 엄마가 된 황금이는 병아리들을 데리고 풀밭을 산책하고 있었지요. 하양이는 황금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귀여운 병아리들을 부러운 듯 바라보며 외쳤어요. 황금아, 나도 곧 엄마가 될 것 같아. 며칠 후 하양이가 연못에서 놀다 오니 노란 아기 오리들이 까망이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나, 내 아이들이 깨어났구나. 아가들아, 내가 엄마란다. 하양이가 반가워 날개를 퍼덕이며 달려가자 놀란 아기 오리와 병아리들이 까망이 품속으로 쏙 숨었어요. 이 아기들은 내 병아리야, 저리 가! 까망이는 아기 오리와 병아리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아가들아,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라고. 하지만 아기 오리들은 까망이만 따라다녔어요. 까망이가 아기들을 데리고 연못가를 지날 때였어요. 하양이는 보란듯이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아기 오리들도 물속으로 퐁당퐁당 들어갔지요. 아가들아, 위험해. 어서 나와. 까망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내가 엄마잖아. 걱정 말고 너는 네 아기들이나 돌보렴. 하양이는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 유유히 헤엄쳐 갔어요. 하양이는 아기 오리들에게 헤엄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물속에 머리를 넣어 먹이 잡는 법도 알려주었어요. 하양이는 아기들을 데리고 신나게 놀았어요. 엄마가 되어서 하양이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 되자 하양이는 꽥꽥꽥꽥 노래를 부르며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하양아, 왜 혼자 왔어? 아기들은? 까망이의 말에 하양이는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어요. 내 아기들이 다 어디 갔지? 하양이는 깜짝 놀라 황급히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까망이도 종종거리며 하양이의 뒤를 따랐지요. 하양이와 까망이가 연못에 도착해 보니 무서운 수달이 아기 오리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까망이는 연못가에서 발만 동동거렸어요. 첨벙! 하양이는 망설이지 않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어요. 수달과 아기 오리들 사이로 재빠르게 헤엄쳐 가서는 날개를 파닥거리며 온 힘을 다해 꽥꽥 소리를 질렀어요. 당황한 수달은 아기 오리들을 포기하고 가버렸지요. 하양아, 너 정말 용감하구나. 까마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난 엄마인걸. 참, 내 알들을 몰래 네 둥지에 넣어두어서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예쁜 아기 오리들을 보게 되었잖아. 까마귀와 하양이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가들아, 해가 지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하양이는 뒤뚱뒤뚱 엉덩이를 흔들며 앞장서서 걸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며 아기 오리들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오리다, 오리. 닭과 오리는 달라. 오리는 물속에서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닭은 못 가, 맞지? 응, 다른 수영 잘 못해. 숲속 노래잔치. 맑은 여름날 밤이었어요. 숲속 참나무 아래 땅속에서 무언가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유지매미 지그리가 땅 위로 머리를 쑥 내밀었어요. 우와,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 아, 맑은 공기. 지그리는 참나무 위로 올라가 마지막 허물을 벗었어요. 파란 하늘, 예쁜 꽃들, 푸른 나무들아 안녕. 다음날 아침 지그리는 모두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랫동안 어둡고 컴컴한 땅속에 있다 나온 데다가
아름다운 날개까지 생겨서 기분이 아주 좋았거든요. 숲은 아름다운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지그리는 친구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맴맴맴맴 참매미의 노랫소리는 참 우렁차구나. 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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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름매미는 노래를 참 잘 부르네. 쓰름매미. 나도 친구들처럼 노래해야지. 지그리는 부푼 마음으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이게 내 노랫소리란 말이야? 지그리는 다시 한번 배에 힘을 주었어요. 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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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 나도 친구들처럼 노래를 잘 부르면 좋을 텐데. 지그리는 풀이 주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왱왱왱왱왱왱. 나무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 보니 땅바닥에서 누군가 바동거리고 있지 뭐예요? 바로 나무에서 떨어진 풍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지그리는 얼른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풍이의 배 위에 놓아주었어요. 풍이는 나뭇가지를 잡고 몸을 획 돌려 일어났어요. 고마워, 넌 참 착하구나. 아직 뒤집는 게 서툴러서 그만해. 풍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인사했어요. 지글지글지글지글. 아무리 들어봐도 지그리는 자신의 노랫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풍이는 호들갑을 떨며 박수를 쳤어요. 우와, 넌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숲속 노래잔치에 나갈 합창단 단원을 뽑는데 너도 한번 나가봐. 정말? 하지만 난 노래를 못하는걸. 지그리가 풀죽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자신감을 가져. 네 노래는 정말 아름다워. 풍이는 지그리를 데리고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갔어요. 대회장은 이미 참가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쓰름매미, 호박벌, 실배짱이, 애매미, 풀종다리, 참매미 모두 노래 솜씨가 배짱이 나왔는데. 진짜? 모두 노래 솜씨가 빼어난 친구들이었지요. 지그리는 친구들을 보자 문득 자신이 없어졌어요. 나무 뒤에 숨어 부러운 눈으로 훔쳐보기만 했어요. 대회가 시작되자 모두 숨을 죽였어요. 쓰름매미가 먼저 노래 솜씨를 뽐냈어요. 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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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름. 쓰름매미는 뱃속의 근육을 줬다 풀었다 하면서 시원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노란색 털옷을 입은 호박벌도 날개를 부지런히 움직이며 노래를 불렀지요. 벙벙벙벙벙 치치치치치치. 실배짱이도 두 날개를 비비며 노래했어요. 치치치치치치. 시우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애매미가 새처럼 고운 소리로 노래하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풀종다리가 날개를 부채처럼 활짝 펴고 노래를 할 때는 모두들 일어서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그라, 너도 어서 나가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나빠. 풍이는 지그리를 잡아 끌었어요. 참매미와 여치를 마지막으로 어느덧 대회가 모두 끝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심사위원 왕 잠자리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으로 합창단 단어 뽑기 대회를 왕 잠자리가 대회를 마치려고 할 때였어요. 잠깐만요, 여기 한 친구가 더 있어요. 풍이가 왕 잠자리 앞으로 지그리의 등을 떠밀었어요. 지그리는 당황하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모두의 눈길이 자신에게 쏠리자 지그리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지그리는 눈을 질끈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지글지글. 지그리의 노래가 끝나자 왕 잠자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박자도 정확하고 화음 넣기에 딱 좋은 소리예요. 바로 내가 찾던 소리입니다. 드디어 발표 시간. 쓰름매미, 호박벌, 실배짱이, 애매미, 풀종다리, 참매미, 그리고 유지매미, 지그리. 지그리의 이름이 불리자 풍이는 지그리를 얼싸 안았어요. 야호, 축하해 지그라, 네가 해냈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 되었어요. 노을이 곱게 물든 저녁, 숲속 노래잔치가 열렸어요. 왕 잠자리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멋지게 지휘했어요. 맴맴맴 쓰름쓰름 붕붕붕 후리후리 치치치. 지글지글지글지글. 지그리의 화음으로 친구들의 노랫소리가 더욱 돋보였어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숲속 멀리까지 울려 퍼졌답니다. 매미다, 매미. 매미는
7년을 땅 속에 있다가 나온대. 그래갖고 땅 밖에서는 일주일밖에 못 산대. 지글지글지글지글. 슬프다 그지. 졸리지 않아? 그만 읽고 잘까?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읽자. 안돼. 이것들도 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읽으면 머리 아프겠나. 그리고 졸리잖아. 그럼 그거는 내일 이어서 읽자. 한 개만 남기고. 어? 한 개만 좀 남기고 좀 괜찮아지면 한 개 또 읽어자. 어떻게 하자고? 아니 한 개만 남고 좀 괜찮아지면 읽자고. 여기가 내 집이야. 야호, 또 내가 이겼다. 왕잠자리 잠잠이가 코스모스 꽃 위에 앉자마자 외쳤어요. 꿀벌 꾸리는 윙윙 날아오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꾸리야, 이번에는 방향 바꾸면서 날기를 해볼까? 아니면 누가 뒤로 빨리 나는지 시합할래? 하지만 꾸리는 뾰루퉁했어요. 이제 너랑 날기 시합은 안 할 거야. 좋아,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자. 잠잠이의 말에 꾸리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건 나보다 잘하지만 보는 건 나만 못하겠지? 그래, 이번에는 달팽이 찾기 놀이를 하자. 잠잠이와 꾸리는 풀밭에서 달팽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잠잠이가 이겼지 뭐예요? 약이 잔뜩 오른 꾸리가 툴툴거렸어요. 나 그만 놀래. 집에 갈 거야. 집? 집이 뭐야? 그것도 몰라? 집은 잠을 자고 쉬는 곳이잖아. 아기를 키우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집을 보여줄까? 꾸리는 우쭐거리며 앞장섰어요. 꾸리는 집을 구경시켜주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여기는 꿀을 모아두는 꿀방, 여기는 동생들이 자라는 아기방. 잠잠이는 꾸리의 집을 부러운 듯이 둘러보았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꾸리네 집에서 나온 잠잠이는 들판을 날아다니면서 생각했어요. 나만 집이 없는 걸까? 참새는 집이 있을까? 몰래 따라가 보니 참새는 나무 위 둥지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럼 들쥐도 집이 있나? 놓칠세라 쫓아가 보니 들쥐는 땅굴 속을 쏙 들어갔어요. 설마 남생이도? 남생이는 엉금엉금 기어 연못으로 쑥 들어갔어요. 나만 집이 없었구나. 나도 집을 가져야겠어. 잠잠이는 집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비어있는 새의 둥지를 발견했지요.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방은 하나지만 꾸리네 방보다 훨씬 커. 잠잠이는 부드러운 새털 위에 누웠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다른 집을 찾아봐야겠어. 밤을 꼬박 새운 잠잠이는 더 편한 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비어있는 들쥐의 집을 발견했지요.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땅속이라 어둡고 축축하지만 새의 둥지보다 훨씬 아늑해. 잠잠이는 들쥐가 갉아먹다 남긴 열매를 베고 누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진 않았어요. 다음날 잠잠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러다 하마터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할 뻔했지 뭐예요. 오, 잠잠아, 어제 잠을 못 잤니? 고추 잠자리 리리가 잠잠이 주변을 빙그르르 돌았어요. 집이 생겼는데 편하지가 않아. 편하게 잘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은데. 리리야, 너도 집이 있니? 네 집은 어디야? 우리 집을 구경시켜줄까? 리리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꽃밭으로 잠잠이를 데려갔어요. 여기가 우리 집들이야. 마음껏 놀아도 돼. 리리와 잠잠이는 꽃향기를 맡으며 신나게 날았어요. 이번에는 연못으로 잠잠이를 데려갔어요. 여기가 우리 집 아기방이야. 알에서 나온 동생들이 쑥쑥 자라고 있지. 리리와 잠잠이는 물속의 동생들을 살펴보았어요. 여기는 우리 집 농장이야. 드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리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루살이, 모기, 파리, 무엇이든 마음껏 먹어도 돼. 리리와 잠잠이는 하루살이를 배부르게 먹었어요.
잠잠이와 리리의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알쏭달쏭했지요. 꽃밭과 연못 들판이 정말 리리의 집일까? 네 집에는 왜 울타리나 문이 없어? 울타리나 문으로 우리 집을 가두고 싶지 않거든. 그래도 잠잠이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어요. 왜 네 집에는 꿀벌과 참새, 들쥐, 남생이의 집이 있어? 그건 내가 함께 살게 해주었기 때문이지. 여럿이 모여 사는 게 더 재밌잖아. 우리 집은 아주 넓으니까. 어느새 하늘이 어둑어둑해졌어요. 네 집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럼 밤이슬이 몸에 젖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잠잠이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난 지붕이 없는 게 더 좋아. 밤이슬로 목욕하고 아침 햇살에 말리면 얼마나 상쾌한데. 리리는 나뭇잎에 내려앉았어요. 여기는 내 방이야. 만약 너도 우리 집에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 마음에 드는 방을 골라보렴. 방은 아주 많으니까. 잠잠이는 리리의 집을 쭉 돌아보았어요. 그러고는 리리의 방 근처 나무까지 앉았어요. 잠시 후 은은한 달빛이 잠잠이의 몸을 감쌌어요. 수많은 별들이 자장가를 불러주었고요. 잠잠이는 달콤한 잠에 빠져들면서 생각했어요. 꽤 멋진 집이야. 잠잠이. 잠자리는 나무에 앉아서 잠을 자는구나. 나뭇잎이나 나무에 앉아서 잠을 자나봐. 아이고 저 빨리 빨리. 이거 마지막? 아니 한 개 남고 괜찮아지면 될 것 같아. 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자야지 이제 졸리잖아. 시간 안 돌려나. 아이고 저. 깜빡깜빡 보보는 못 말려. 침팬지 보보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정말이지 뭐예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것도 주렁주렁 달린 커다란 다발을 말이에요. 여우 아침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신난다. 보보는 단숨에 나무 위로 올라가 바나나를 뚝 땄어요. 보보는 바나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오물오물 냠냠냠. 4개, 5개, 6개, 오물오물 냠냠냠. 이제 배부르다. 그런데 많이 남았네. 꼭꼭 숨겨놓았다가 내일 다시 와서 먹어야지. 보보는 남은 바나나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저기가 좋겠다. 보보는 노란 꽃이 활짝 피어있는 곳으로 갔어요. 길쭉한 나뭇가지를 주워와 땅을 푹푹 파기 시작했어요. 구덩이가 움푹 파이자 보보는 바나나를 넣고 흙과 나뭇잎으로 살살 덮었어요. 됐다. 내일 와서 나 혼자 다 먹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 일이 떠올랐어요. 참 지난번에 야자 열매를 숨겨놓았다가 어디에 숨겼는지 깜빡해서 못 먹었잖아. 어떡하지? 보보는 주위에 피어있는 노란 꽃을 한 송이 땄어요. 이걸 보면 기억이 날 거야. 역시 난 똑똑해. 보보는 노란 꽃 한 송이를 들고 물 위로 돌아왔어요. 나무 위에 새 잠자리를 만드는 동안에도 저절로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왔어요. 내일 또 맛있는 바나나를 먹을 생각에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보보는 새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잘 잤다.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데 머리맡에 노란 꽃 한 송이가 있지 뭐예요. 보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웬 꽃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꽃을 왜 꺾어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보보는 꽃을 들고 친구 똘똘이를 찾아갔어요. 똘똘아, 자고 일어나니 이 꽃이 머리맡에 있는데 내가 왜 꽃을 꺾어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어휴, 머리 좋은 우리 침팬지 중에 너 같은 애는 참 드물 거야. 왜 맨날 깜빡깜빡하니? 그런데 꽃은 선물로 많이 주잖아.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꺾어온 게 아닐까? 똘똘이 말에 보보는 여자친구 슈슈가 떠올랐어요. 그럼 혹시... 보보는 슈슈에게 달려가 꽃을 내밀었어요. 슈슈야, 생일 축하해. 그러자 슈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생일은 아직 멀었는걸? 보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럼 내가 이 꽃을 왜 꺾고 왔을까? 혹시 그곳에서 누군가 만나기로 한 게 아닐까? 아, 그런가? 보보는 한달음에 노란 꽃이 피어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보보가 실망하며 돌아서는데 땅속에서 엄마 두더지가 나왔어요. 어머 보보야, 너를 초대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잘 왔어. 잠깐 기다려봐. 두더지 가족이 땅속 집에서 바나나 요리를 잔뜩 가지고 나와 보보 옆에 차려 놓았어요. 엄마 두더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제 네가 우리 집에 넣어준 바나나로 음식을 준비했어. 네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는 바나나를 먹지 않아. 그래도 우리 아기들이 선물을 받고 참 기뻐했단다. 보보야, 정말 고마워. 그제야 보보는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아, 맞다. 내가 바나나를 땅속에 숨겨놓고 장소를 기억하려고 노란 꽃을 꺾어갔지. 보보가 바나나를 숨긴 곳이 바로 땅속 두더지네 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고마워하는 두더지네 가족에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어쨌건 바나나 요리는 참 맛있었어요. 보보는 바나나 요리를 맛있게 먹고 아기 두더지들과 놀아주었어요. 기다란 팔로 슝슝 비행기를 태워주고 흔들흔들 그네도 태워주었어요. 몸으로 터널을 만들어 칙칙폭폭 기차놀이도 했지요. 아기 두더지들은 까르르 웃으며 무척 즐거워했어요.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보보가 무리로 돌아가려는데 엄마 두더지가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보보야, 내가 만든 산딸기 사탕이야. 가져가서 먹으렴. 빨간 산딸기 사탕은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오늘은 배부르니까 내일 먹어야지. 다음날 아침 보보는 새소리에 잠을 깼어요. 잘 잤다.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데 보보 옆에 사탕이 있지 뭐예요? 보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웬 사탕이지? 어휴, 깜빡깜빡. 보보는 정말 못 말려요. 침팬지다. 우민아, 이제 그만 자자. 오늘 지금 못 자면 지금 밤이 너무 깊어갖고 내일 그 재밌는 거를 못 봐요. 알겠지? 저건 내일 이어서 아빠가 꼭 읽어줄게, 약속. 지금 봐봐. 졸리지 않아. 아빠는 졸린데. 병민이도 졸리네, 하품하고. 졸리지 않아. 너무 많이 읽어서 내일 그러면은 그걸 못 봐요. 졸리지 않아도 그럼 잠깐만 누워있어봐, 그럼. 왜? 5분만 쉬고 읽자, 그럼. 아빠 목이 아프니까 5분만 쉬고 읽자, 5분만. 딱 5분만 쉬고. 엄마. 나. 엄마. 여기 엄마 방 아니야. 영주씨, 엄마 방으로 와요. 5분만 쉴 거야. 빨리, 영주씨. 여기로 와요. 영주씨. 경민이. 여기 엄마 방으로 와요. 5분만 쉰대. 우리 책 이만큼 읽었어.
내일 다시 이어서 읽을 거야. 5분 쉬고. 이건 읽은 책은 여기다 놓을게. 읽은 책은 여기다 놓고 안 읽은 책은 여기다 놓고. 영민아 엄마 양말 좀 벗겨. 뭐라고? 엄마 양말 좀 벗겨. 아, 경민 착하다. 아이고 내가 좀 벗겨. 양말은 어디에 놨나? 그 덤블라이더 그냥 놔.